여기는 아줌마들이 예능 수다 암나솔로벗의 까미라고 해. 안녕, 나는 시쭈. 반가워, 반가워. 오늘은 뭔가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했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할 겸 녹음을 하고 있는데 시쭈 그거 보자. 우리 하는 거. 뭘 시작했죠? 북클럽이라고 말해야 할지, 그냥 북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거라고 해야 할지, 너무 거창하게 말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고, 같이 함께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들과 같은 결의 얘기를 함께 해보자. 약간 이런 취지의 책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가까운 동네에 살아야 물리적으로 만나서 그죠.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만날 수 없었던 다양한 기혼 여성들과 이런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줌으로 그치. 온라인으로 북클럽을 하는 거고 나는 일단 내가 이거를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팟캐스트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시주랑 다른 친구들도 같이 팟캐스트를 할 생각을 했던 건데 팟캐스트에서 듣다 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듣는 사람들과 즉각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치, 그치. 그냥 일방향의 소통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래서 나도 우리가 팟캐스트를 이제 재밌게 하고 이것을 들어주세요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로 각 가정에서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분들과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시주는 어떤 취지로 이런 걸 같이 하겠다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책을 꼭 팟캐스트 때문에만 읽은 건 응, 아니잖아. 응. 우리가 이 클럽하우스라는 공간에서 다른 친구들이랑도 이 책을 읽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고 또 배울 점들도 이 책에서 너무 많은데 이걸 우리들만 아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응,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랑 같은 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이 보고 같이 얘기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한 거지. 응. 그래서 이제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야. 근데 근데 잠깐만, 어, 난 어. 여기에서 클럽하우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아, 팟캐스트에서 한 번도 안 했어서 요 그런가?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 나는 응, 응, 어 우리가 처음 만난 공간이 진짜 응, 응, 사람들이 응.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걸 듣다 보면 이 사람들은 뭐 다 사는 것도 다르고 뭐 키우는 아이들 나이대도 다르다는데 어떻게 만나서 이런 거를 얘기할까라고 응, 생각했을 응, 때 응.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까지 굳이 얘기를 안 했던 거는 뭐 클럽하우스에 대해서 나는 사람들이 갖는 어떤 선입견이라는 게 생긴 것 같더라고. 음, 그래서 굳이 팟캐스트에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음,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어떤 용도로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 음, 이미 과거에 이제 다수가 얘기한다기보다는 친밀해진 몇몇 친구들과 계속 이 소통 도구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그게 뭐 그냥 세상에서 갖는 어떤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음, 우리한테는 카톡도 다르지 않고 뭐 어떻게 말하면 전화 통화하는 것도 다르지 않고 그냥 그 음,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인 것 같아. 맞아. 그냥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그치. 안에서 우리랑 비슷한 결로 생각하는 친구들을 만났고 거기서 만들어진 관계가 더 큰 거지. 이 그치. 플랫폼 자체가 뭔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크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없었으면 사실 만나기 힘들었겠지, 우리가. 그치. 비슷한 생각을 어, 하는 친구들이 만났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음, 결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이게 된 계기지. 음. 이게 아니었으면 좀 어렵긴 하지. 그래서 나는 이거를 처음에, 시작했던 것부터도 사실 간략하게라도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클럽하우스는 뭔가 그들만의 리그고, 이제는 좀 망해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생각하잖아. 뭐 근데 사실이지. 그치. 그거는 이제 겉으로 보면 드러난 팩트로는 사실인데, 시주한테는 클럽하우스가 어떤 의미였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뭘 얻었고 뭘 했는지? 아,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클럽하우스가 뭐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그래, 같거든. 맞아. 뭔지도 이게 모를 뭐야?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게 맞아. 뭐 하는 데지? 근데 맞아. 이게 말하자면 단체 음성 채팅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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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이지. 음, 얼굴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음, 공간인데 이제 여기가 그냥 클럽하우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클럽하우스에서 육아 모임이 이렇게 생겨났고 거기에 이제 가입을 같이 다 하면서 아이와 관련된 얘기도 하고 이제 부부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계속 대화가 이어져 온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아까 얘기했던 책, 그다음에 드라마, 뭐 아이, 육아, 뭐 학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 음, 그런 공간이지, 나한테는. 그치. 음. 우리가 이제는 언제 시작했는지도 가물가물하다고 할 그치. 정도로 근데 따져보니까 한 2년이 조금 지났고 그치. 어, 그, 2년 2개월? 그 정도 된 그치. 것 같은데. 나는 클럽하우스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아까 음성 채팅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나한테 더 와닿는 건 그런 것 같아. 다자간 음성 통화를 그치. 시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누가 오는지도 얼굴도 잘 모르고 뭐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어떤 주제로 방이 열리면 그 방에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항상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 방이 있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인데 어, 처음에는 나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진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에 점점 아까 시주가 얘기한 것처럼 어, 관계가 쌓이고 여기서 친해지는 친구들, 특히 육아를 하고 있는데 뭐 사는 곳도 나이도 아이들 나이대도 다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나누는 이 이야기에 굉장히 빠지면서 어,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 가끔 만나는 친구랑 뭐 세네 시간 수다를 떠는 거랑 매일 여기에서 만나서 일상을 항상 나누고 계속 같이 이야기하는 것에는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속도의 차이가 너무나 큰 거야. 그래서 그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책 얘기도 깊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한테서 배우는 것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이제 결혼을 글로 배워볼까라는 그 클럽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 우리가 이 북클럽을 시작하게 된 나한테는 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한 챕터씩 읽어 나가면서 그, 그치. 그 챕터에서 읽은 것과 나의 실상, 내가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것,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 책이랑 대입하면서 같이 수다를 떠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두세 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거를 1년 정도 했을 때 나한테도 굉장한 보람이 있었고 재미가 있었고 또 오는 친구들도 우리 부부 관계가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좀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굉장히 큰 용기를 줬던 것 같아. 이런 시간을 북클럽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래. 그리고 사실 그 결혼을 글로 배워볼까도 나도 까미가 주최하긴 했지만 계속 참여를 같이 했는데 맞아. 그 방을 통해서 친구들이 얘기하고 또 친구들이 전해주는 얘기가 되게 당연히 알 것 같은데 아니었던 거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알고 사는 거 아니야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남자친구들도 그렇고 여자친구들도 그렇고 그게 왜 그래? 하고 의문을 갖는 대목들이 많은 걸 보면서 그렇지. 아, 우리가 이 부분은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음, 그냥 당연히 아는 게 아니라 맞아.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됐고 또 그거를 알려주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변화하는 모습들 있잖아. 맞아. 친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지금은 변화했어. 이렇게 더 잘 지내고 있어. 이런 말을 들을 때 뭔가 보람되고 뭔가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느꼈거든. 맞아. 그래서 거기서 되게 나도 까미랑 똑같이 약간 용기를 얻고 아, 맞아. 이런
이런 모임이 계속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모임이 되게 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게, 내가 그 결혼방에서 늘 얘기했던 거지만, 부부관계가 10년 중에 한 5년째 됐을 때 나한테는 바닥을 쳤구나라고 느꼈던 기간부터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걸 우리 부부관계에 적용해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괜찮아졌던 것들을 나 혼자 이렇게 하기는 좀 아까운데? 라는 생각에 같이 읽고 같이 나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시주가 얘기했지만 이미 이게 굉장히 체득되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거를 전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못 하다가 읽고 배우면서 내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더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때 나한테 필요했던 거는 사실 나는 부부 상담을 받아야겠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 생각하듯이 그래서 부부 상담을 혼자 받으러 다니기도 했는데 사실 시간이랑 이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거랑 그렇지.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높은 거야, 비용도. 그치. 그러다가 이제 이걸로는 안 되겠고 정말 책에서 뭐 많은 걸 좀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많은 책 중에서도 이 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바꿔야 될 행동, 액션, 팁들이 나와 있어서 여기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이 책으로 한 1년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느꼈던 게 이거는 집단 상담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치, 그치. 전문가를 찾아가서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큼의 효과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리고 나는 이거는 몰랐는데 그랬구나라는 대화를 나누면서 얻어가는 게 굉장히 집단 상담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뭐 거기에서 크게 그만큼의 비용이 들지 않고 나만 이런 걸 겪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객관화, 위안 이런 것들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얻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 좋다. 너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그 책이 뭐죠? 맨날 이런 질문을 이점쯤 돼서 받는 것 같거든. 그래서 도대체 그 책이 뭔가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네. 나는 이 책의 제목을 말하는 게 항상 굉장히 두려워. 뭔가 부끄럽죠? 뭔가 부끄럽고 사람들이 이 책을 이미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특히 우리 세대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 뭔가 이 책이 연애 무슨 그치. 연애 뭐야 바이블처럼 마치 막 무슨 음. 이것만 읽으면 연애를 잘할 수 있고 마음을 다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막 너무 마케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더 거부감이 약간 있는 것 같아. 맞아. 근데 나는 여기서도 이 책 제목은 밝히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책 제목을 밝히는 순간 북클럽은 안 올 것이다. 이 대반전인데 나는 말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니에요. 이래요. 우리 사이에도 뭔가 조율된 건 없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여러분. 말하면 아니, 안 되지. 잠깐. 일단 여기서 어. 우리가 그래서 북클럽을 하는데 북클럽을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커리큘럼이라고 하기에도 뭐하지만 우리가 총 함께 읽을 책이 이렇게 딱 이 책 한 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 부부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 제목을 말할 수 없는 이 일권? 책으로 네. 1권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육아와 관련된 책을 하고 세 번째 자기 개발과 관련된 책을 총 3권을 함께 읽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모임을 이어갈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지금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이 이제 결혼과 부부 관계를 개선시켜 줄 거라고 믿는 그 책인데 적어도 이거에, 개선시키지는 못하더라도 나 스스로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을 납득하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맞아, 맞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맞아. 음. 그리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한 개선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치.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나만 이런 이상한 사람과 결혼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보통? 나만 이런 인간이랑 살고 있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순화시켰어요. 네. 그리고 내가 내 발등을 찍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주 웃고 있지만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말을 분명히.
네. 웃지 못하는 사람도 아, 있고요. 그치, 네. 그치. 네. 너 혼자만 찍힌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찍힌 발등 적어도 후시딘 정도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 아니지.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음. 모두는 발등을 찍힐 수밖에 없는 거다. 아, 그치. 어. 우리 구조상 발등을 찍고 사는 게 이제 시작점이다. 그럼요, 얘기를 그럼요. 응, 그치, 그치.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아까 시추가 음. 말한 대로 우리가 이런 걸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치. 지금 국영수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럼요. 그죠, 네. 학교에서 사실 이런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는 심리학이 정말 초중고에 꼭 들어갔으면 했던 생각이 있었던 게 너무 모르는 채로 결혼하니까 그냥 그치. 모든 게 되게 황당하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라고 황당하게 받아들이게 그치. 되니까. 적어도 음, 어느 과목, 어느 챕터 정도에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한 과목으로 할당되면 좋겠지만 너무 음. 큰 욕심이고. 맞아. 아니면은 약간 성교육이라든지 또 얘기가 깊어지는데 성교육이라든지 약간 위험교육, 안전교육과 더불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교육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 근데 그걸 못 맞아. 받았잖아. 맞아. 결론은 우린 그걸 못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음. 그 학교에서 안 되면 가정에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이랑 그치. 최대한 많이 얘기를 하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배우고 또 실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고 결혼과 부부 관계가 이거에 대한 책이 첫 번째인 이유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육아보다도 사실 부부 관계가 좋으면 육아는 뒤에 따라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얘한테 뭘 해주려고 해도 기본 토대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아, 맞지. 어. 아, 그리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애한테 음. 뭘 하든 하지 맞아. 않든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데 지금 일단 내 마음이 가시방석이고 같이 있는 인간이 꼴보기 싫은데 무슨 애한테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가겠어. 그러니까 맞아. 뭔가 마음의 편안함과 이 가정에 좀 이렇게 순탄함이 있어야 좀 육아도 그렇고 자기 개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맞아. 그리고 또 내 기분도 그렇지만 아이가 그치.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 사회고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가가 이 아이의 평생 인간관계의 토대라는 생각을 하거든, 나는. 그러니까 항상 서로 공격하는 말투를 보고 자라면 정서적으로 그게 안정이 될 수가 없잖아,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치. 어떤 좋은 교육을 시켜도 집에서 계속 그렇게 갈등 상황에 노출이 되면 나는 그거는 정말 싸움의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서 갈등 상황에서. 제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저한테서 약간씩 보게 되는 모습인데. 근데 나는 그 얘기도 해주고 싶어. 아니 그렇다고 뭐 항상 사랑이 넘치고 평화롭고 그치, 그건 여보 아니지. 사랑해요, 귀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두 부부가 문제가 있을 때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맞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구나. 혹은 맞아.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건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아무 문제 없이 살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넘길 수 있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구나. 이것만 알아도. 맞아.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어떤 육아를 노력하는 것보다 제일 큰 효과가 있다. 나의 부부 관계를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일 가성비 좋은, 효과 좋은 그치. 육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사실 아이를 위해서 이런 걸 바로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던 거라 일단 이거를 1번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것도 오면 이제 우리가 책 제목은 실제로 북클럽에 왔을 때 공개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육아로 넘어가기 전에 이 책의 몇 구절을 읽어볼까? 그래. 그러면은 책 제목은 비밀이고 내용은 그렇죠. 까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몇 구절만 발췌해서 읽어보면 남자에게 그가 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해주는 것은 곧 그가 이를 앞에 놓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혼자서는 해낼 수 없으리라고 여긴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여성들은 남들과 자신의 느낌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느낀다. 대체로 여자들은 남자에게 원하지 않는 조언을 하거나 그를 도와주려고 할 때 자신의 말이 그에게 얼마나 비판적이고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사실 우리는 당연히 이 정도의 이야기도 못하나? 라는 잔소리? 남자 입장에서 잔소리. 그치. 여성들이 하는 말이 어, 어. 주로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이 정도의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상당히 많은 말들을 하잖아. 그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나는 이걸 보고 알았거든. 그치. 음. 그리고 어. 말을 해줘야 안다고 생각해서 더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말을 함으로써 관계에 더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해야 되는 방식, 이 책에서 또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식까지 나오잖아. 맞아. 할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더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말함으로써 더 효과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여성 입장에서는 같이 내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한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나누지 못하는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 이런 구절도 나와.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 천천히 찾아오는 죽음과도 같다.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내가 무능력한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그치. 만들고 내가 이런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존재고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면 그러니까 정말 굉장한 치명타가 되는 거지. 남자한테 있어서는. 그냥 여자는 단순히 우리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안전과 청결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남자는 그 사소한 잔소리가 되게 나의 존재를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을 계속 받는다는 거지. 그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잖아. 맞아. 집안에서. 맞아. 근데 그게 아니 내가 그런 말도 못해? 그럼 양말 거꾸로 벗어놓은 거 그거 똑바로 해놓으라는 말도 못하나? 이렇게 되는데 맞아.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맞아. 또 나는 이제 남자들의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에서 나온 부분 중에 또 공감 가는 거는 여자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는 남자가 말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어떻게 해야 그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남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여자는 최악의 상상을 하기 쉽다. 굉장히 이 사고방식이 달라서 여자는 나누고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잔소리는 안 듣고 싶고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입을 닫게 되고 그러면 여자는 나는 나눠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입을 닫지?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리고 보통 그렇게 힘든 경우는 여자랑 여자랑 같이 고민을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문자 보내는 5분도 없을까? 너한테 그렇지. 맞아. 너한테 얘기할 10분도 없겠냐? 이건 맞아. 마음이 없는 거야. 그만해. 이렇게 조언하잖아. 여자끼리는. 맞아. 나 이런 조언 솔직히 미혼 때 되게 많이 했거든. 그리고 나 맞아. 스스로도 맞아. 그렇게 생각했어. 아무리 화가 나도 나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건 나를 안 좋아하는 마음이 그래. 바탕에 깔린 거다. 이렇게 맞아. 착각했던 거지. 근데 사실 오히려 가만히 둬야지 자기가 스스로 극복하는 힘을 얻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은 거지. 왜냐면 그리고- 우리는 주로 여성들과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더 어이없는 건 남자조차도 자기가 그걸 잘못하고 있는 일이라고 여기잖아. 맞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는데 나는 혼자의 시간이 필요해. 맞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게 사실 잘못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라는 점을 이 책을 통해서 나도 알게 됐지. 맞아. 아니 그리고 왜 우리가 지난번 팟캐스트에서도 회피형 배우자에 대해서 그치, 이야기를 그치. 했을 때 나는
나는 여성이지만 내가 회피형이야라고 맞아. 하는 우리 체라도 있었고, 음, 음,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많은 비율로 이런 일이 여성에게 일어나고 남성에게 일어나는데 어, 우리가 이런 친구가 있을 때 좋은 거는 서로 반대 입장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으니까 그치, 오히려 그치. 같은 성향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음, 그래서 이런 북클럽에서도 이 대목을 읽었을 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그럼 당신은 어떤데요? 이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쌍방향의 소통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맞아.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책을 우리의 목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챕터를 나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주일에 한 번 읽어온다. 그러면 이제 4분의 1이 되겠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그 4분의 1을 읽어온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줌에서 만나서 그 부분의 요약된 버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보통 많이 바쁘다 보니까 다 못 읽고 올 수 있거든. 그래서 요약을 해서 찝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감상을 서로 나누는 거, 나의 경우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이 시간에서는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한 달 동안 4번을 만나서 같이 한 권의 책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육아 테마죠. 음.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이 부부 관계에 대한 음, 부분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육아 음, 관련된 책을 같이 맞아요. 읽어보게 될 건데 음.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뭐 사실 조금만 우리 인스타 계정이나 팟캐스트 좀만 뒤져보면 알 수 있어 무슨 책인지. 근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는 어떤 신비주의를 맞춰봐라. 그죠? 의미 없는 찾아봐라. 의미 없는 신비주의 전략인데요. 어, 이 책도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줬지. 그러니까 이 기혼 여성을 위한 북클럽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냥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부부 관계, 아이와의 관계가 정말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한테 큰 의미가 있었던 책을 소개하는 거니까 두 번째 책으로 나도 굉장히 육아가 편해졌다라는 음. 거고 이 시주한테도 큰 변화가 책은 있었죠. 이 책은 거의 뭐 나한테 음, 그러니까 같은 육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수시로 읽어봐야 되는 정도의 책인 것 같고 맞아.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안 읽고서 만약에 아이와 내가 지난 겨울에 아이랑 한 달 살이를 했거든 해외에 나와서 이 책이 없었다면 나는 그 아동학대범으로 신고당했을 것이다.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견디게 해줄 만큼 나한테 되게 소중한 책이 됐지. 맞아. 음, 맞아. 나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특히 나는 임신했을 때 육아서를 많이 읽긴 했는데 다양한 육아서들을 접했지만 이 책이 거의 진짜 바이블이다 나에게 육아 바이블이다라고 그치.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큰 이유는 아까 사실 그 결혼책도 그렇지만 이 육아책도 목표는 뭐 남편한테 잘해주자 아이한테 잘해주자가 아니라 이 책으로 내가 행복해졌다는 거거든. 이제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지만 맞아. 원, 투, 쓰리가 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음,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거워지려고 우리가 맞아. 처음부터 시작했던 거고 이게 아까 방금 까미가 말한 것처럼 우리 신랑한테 잘해줘야지 좋은 아내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좀 이 관계가 좋아져서 내가 좀 편안해져야지. 두 맞아. 번째 책인 이 육아서도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해줘서 귀한 아이 훌륭한 아이로 키워야지가 아니라 절대 아니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거운 육아를 해야지. 맞아. 아이와의 관계를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가지고 가야지. 이런 게 되게 핵심인 내용이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맞아. 나는 이 두 가지 책을 같이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그런 것 같아. 지금은 많은 부모들이 부부 관계보다는 아이 육아, 아이를 어떻게 공부시키고 키우는지에 힘을 더 실고 있으면 거기서는 힘을 좀 빼고 오히려 결혼이나 부부 관계에 좀 더 공부하고 여기에 좀 더 힘을 실자라는 쪽이 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서면 그리고 내가 남편 뭐 배우자와 둘 다 각자 행복하고 또 둘의 소통에 큰 문제가 없으면 아이는 그냥 잘 크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이 이 두 번째까지의 연결인 것 같아. 두 번째 그치. 책까지. 근데 뭐 꼭 그러니까 부부 관계로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부부가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쪽에서는 아이를 혼자 키운 쪽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다른 양육자가 읽어도 그래, 맞아. 나는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북클럽은 약간 부부 관계와 이어서 생각하는 게 맞겠지만 그냥 어떤 양육자가 봐도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좀 편안하게 맞아. 아이를 자연스럽게 뭔가 억지로 하는 모든 행동들을 제거하고 어른들의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시키는 방법들을 안내해주고 또 내가 그 가운데서 편안해지는 거 그런 걸 소개해주고 있지. 맞아. 두 책을 어떻게 잘못 접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같은 책을 놓고도 다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잘못 접하면 아, 내가 그러니까 가운데서 남편한테 이만큼 희생하고 아이한테 이만큼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는 완전 반대로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뭔가를 노력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이 편한 방향으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만약에 지금 그냥 좀 살만한데 바꾸라는 거는 절대 아닌 거지. 그러면 두 번째 책의 한 부분을 좀 읽고 또 이야기를 해볼까? 좋아, 좋아.